정욱식의 진짜 안보 새로운 코너, 책과 저자가 함께하는 핵과 인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진짜 안보가 매주 국내 및 국외 최신 안보 뉴스를 전해드리는 방송이라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코너 핵과 인간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저술한 동명의 책을 기반으로 핵의 역사를 다루는 방송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책 핵과 인간, 독자 문채원 그리고 저자 정욱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책을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 이제 핵과 인간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부제는 아인슈타인에서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까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내놨는데요. 아인슈타인의 편지로부터 네. 이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좀 시작되었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네. 세계 담판에 이르기까지 핵과 인간의 80년의 역사,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어떤 책을 내게 됐습니다. 상당히 긴 그 저술 기간과 책도 상당히 긴 걸로 아는데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항상 사무실에서 지켜보면 되게 항상 열심히 뭔가를 작성하고 계시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예. 이 핵과 인간은 원래는 이제 2012년도에 제가 핵의 세계사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이 이제 최근에 좀 절판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6년 동안 굉장히 또 많은 상황의 변화도 있었고, 또 새로운 자료들도 좀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핵의 세계사가 절판되면서 몇몇 독자들이 좀 개정 중복판을 내면 좋겠다 이런 또 제안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평화운동 또 시민단체 평화네트워크에 일을 하면서 일종의 좀 그 사회적 서비스다 뭐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역사적이고 네. 또 좀 이렇게 그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포함해서 좀 핵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그렇지만 네. 좀 재미있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내고자 했는데요. 네. 얼마나 재미있는지는 뭐 독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야 될 몫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자분이 앞에 있으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 한반도 아마겟돈인가요? 제목이 맞나요? 그전에는 글로벌 아마겟돈. 네, 글로벌 아마겟돈 그걸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이제 네. 쉽게 접하기 힘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렵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쉽게 풀어내신 것 같아서 그 책에 비하면 이 책은 훨씬 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써 있어서 또 네. 이렇게 그 독자 여러분들이 좀 그 낯익은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뭐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네. 히틀러, 뭐 트루만, 뭐 스탈린, 네. 또 뭐 김일성, 뭐 이런 어떤 이제 옛날에 그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그 핵무기 또 핵발전이라는 주제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능하면 좀 재밌게 이렇게 써보려고 했는데 뭐 얼마나 재밌는지는 우리 채원 씨를 비롯한 독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직 이렇게 앞부분밖에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네. 그 책을 읽어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점이 그 왜 책을 쓰셨는지 뭐 이런 이유 중에서 북한에 기만에 당했다는 25년 역사 벗겨내기라고 이제 네.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네. 사실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핵 하면은 당연히 뭐 북한 핵, 북핵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에는 이제 핵의 개발부터 이렇게 지금에 이르는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80년의 역사가 이렇게 쭉 스토리처럼 마치 역사책처럼 적혀 있어서 네, 뭐 유의미한 저자가 앞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핵 문제가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1990년대 초부터 네. 한반도 핵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기가 쉬운데요. 그렇죠. 이 책에서 밝힌 것처럼 그 한반도 핵 문제는 1945년도에 네. 이제 인류 최초로 핵무기가 등장한 그 시점부터 핵과 한반도의 이 즐기고도 질긴 악연이 시작되었다라는 네. 것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입증을 해보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지난 25년 동안 북한에 기만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굉장히 강한데 이 책에서 이제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나 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 전문들 그리고 당시에 미국 등 관련 관계자들의 이제 회고록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 기만당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역사적 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적지 않게 좀 밝혀냈다 이렇게 좀 뭐 자부 아닌 자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차차 이 방송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마 이제 후반부에 나올 것 네. 같고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뭐 방송으로만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이 내용을 좀 부분적으로 접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책과 이 방송을 네, 같이 그렇죠. 접하면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 이 책을 좀 써야겠다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2012년인가 그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네. 그 핵 관련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숙소가 뉴클리어 벙커, 핵 벙커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대 때 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실에 아주 그 두꺼운 철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유럽 각지 또 일본, 미국 이런 쪽에서 온 그 젊은이들이 아이캔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캔은 이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캠페인의 약자인데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저도 젊었습니다만 네,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핵전쟁의 공포가 냉전 시대보다 훨씬 좀 덜할 텐데 네. 이렇게 이제 인류 사회 공통 과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언젠가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고귀한 꿈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란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날이 오는데 저도 뭐 작게나마 좀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고 싶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책의 인쇄 수입을 우리 이제 그런 꿈을 키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그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평화 네트워크에서도 피스 제너레이션이라고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청년 모임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네네. 핵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서로 토의하고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좋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저희 피스 제너레이션에도 어느 정도 네. 후원을 그럼요. 예. 제가 그 회원분들한테도 약속을 한 것처럼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조만간 제가 한번 그 맛있는 저녁 식사를 좀 대접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인쇄 수입이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다익선이겠지만 네. 예. 그럼 그 인쇄 수입을 어떻게 이제 좀 뜻깊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목적으로 또 인쇄 수입을 써주신다니까는 감사하네요.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뭐 그 이제 액수를 떠나서 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얼마 전까지 맞벌이 하다가 이제 제 그렇죠. 와이프가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네. 이제 당분간 외벌이를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근데 또 흔쾌히 이렇게 또 결정을 하고 나니까 네.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평화로워지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 역시 좀 더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PG 모임도 대표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 마음에 새기면서 또 매주 열심히 우리 동지니까요. 예, 네. 같이 이제 친구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재미나게 같이 활동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 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한 20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20여 차례나 하나요? 다다익선 아닌가요? 또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질릴 수 한번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좀 보고 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너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이제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좀 가기도 하고
또 책에 미처 담지 못한 얘기들도 일부 뭐 소개할 수도 있으면 소개 좀 하면서 네네. 예, 일단 뭐 횟수를 정하지 말고 일단 가보죠. 예.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여기 평화네트워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독자로서 궁금한 점 언제나 기탄 없이 질문하고 아, 또 좋죠. 예. 네, 저자분께서도 이제 대답해 주시고 이러면서 방송을 꾸려 나가는 것으로 하겠고요. 네. 앞으로 채원 씨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겠네요. 분발해야죠. 항상 네. 부족한. 네. 그러면은 저자로서 이제 독자나 이 방송의 청취자들이 이 책 또는 방송을 통해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네. 뭐 책 머리말에도 그렇게 좀 써놨습니다만 네. 이제 핵과 인간의 80년사를 쭉 훑어보면은 결국 그 물리학의 결정체라고 하는 핵과 네. 굉장히 좀 변화무쌍한 인간의 의식이 만나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어떤 케미를 일으킬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책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편지에서 시작이 됩니다만 네.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핵 개발을 독촉을 했지만 네. 그 믿었던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두 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반핵주의자로 이제 네.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뭐 가장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최근에는 또 완전한 비핵화를 또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또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핵과 인간의 어떤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어떤 선입견, 네. 이런 선입견 혹은 그 이제 이런 어떤 너무 지나치게 어떤 단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 핵과 인간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강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긍정적인 케미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저자분의 독자들께 전하는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전하는 한마디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화요일에 같은 방송이 나가는데 다음 주는 아인슈타인의 편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부터 트루먼 이제 대통령의 일본 핵 공격까지 다뤄볼 예정인데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에 저희 프롤로그 방송을 들으면서 흥미를 갖고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다루게 될 텐데요. 네. 뭐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 방송에 좀 책 소개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프롤로그에서 좀 몇 가지 다뤄볼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그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핵이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어떤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책에서는 다소 좀 이제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좀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이제 신의 불이다 핵은 예, 이런 어떤 네. 표현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네, 그렇죠. 하나는 이제 대단히 경이로운 과학적인 발견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옛날에 이제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만 그 프로메테우스가 아버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서 네. 인류에게 선사를 했던 그런 거에 이제 빗대서 굉장히 경이적인 과학적인 발견이다.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그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가리켜서 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다 이런 어떤 이제 별명도 붙어 있죠. 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한테는 이제 대소봉쇄 정책의 설계자 정도로 알려진 조지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의 도덕적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자연으로부터 뽑아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인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런 네. 어떤 이제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발명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에 주목했던 뭐 스티븐 호킹 얼마 전에 별세했습니다만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인류 사회가 1000년 이내에 1000년 이내에 지구 온난화나 핵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100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득한 미래입니다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뭐 그 폭염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의 해악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에 못지않게 어떤 이제 이 핵전쟁으로부터 어떻게 인류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롤로그에 또 더 살펴보면은 저자분께서 이제 후쿠시마 참사를 보면서 핵무기와 핵발전을 나누었던 내 의식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저는 먼저 그 전까지 그 이제 핵 무기는 뭐 당연히 반대를 했었지만 핵 발전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 네. 예. 어찌됐든 이제 현대 문명이 그 대량의 에너지를 요하고 있고,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제 현대 그 문명과 동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를 네. 이제 계속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평화적인 핵이용, 뭐 군사적인 이용은 안 되겠지만 평화적인 핵이용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후쿠시마 참사를 보면서 그걸 그 나누었던 제 그 인식의 장벽이 무너지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핵 무기 못지않게 핵 발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핵 발전과의 불안한 동거도 끝낼 수 있을까? 탈원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후쿠시마 참사였던 것이죠. 네. 프롤로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은 이미 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책을 네 부분으로 나눠 주셨잖아요. 시대별로. 대부분 뭐 크게 이제 6개 부로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제 한반도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제1의 핵시대, 그다음에 그 핵시대 1.5, 그다음에 제2의 핵시대, 네. 그리고 이제 협상의 시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본문을 다뤄가면서 하나둘씩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프롤로그에 대한 뭐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네. 뭐 또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프롤로그니까 뭐 이 정도로 짧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핵과 인간 진짜 안보의 또 다른 코너죠. 시작해 봤는데요. 다음 주도 이제 화요일마다 정식 저자와 또 독자 문채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